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동자가 이 화면의 텍스트를 따라 움직이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이 문장들을 인식하는 바로 그 찰나, 당신의 가장 깊은 기억 저장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면 너머의 공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자아가 서서히 타인의 파편으로 대체되는 생생한 기생 기록입니다. 화면을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억이 지금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제주는 평소 깔끔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하게 간지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병이라 생각했지만 샤워를 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생긴 미세한 상처에서 작고 흰색의 신락 같은 이물질이 기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무심코 떼어냈지만 며칠 후부터는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 이물질은 마치 미세한 신경 섬유처럼 보였고 떼어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얕은 현기증이 찾아왔다. 그의 피부 아래, 특히 팔과 등 목 주변에서 무언가 얇고 긴 것이 기어다니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느껴졌다. 거울을 보면 피부 아래로 미세한 흰색의 그림자가 마치 혈관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혐오감에 온몸이 떨린 제주는 피부과를 찾았지만 의사는 단순한 신경성이라 진단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물질을 떼어낸 곳에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 깊어진 구멍은 마치 작은 터널의 입구처럼 보였으며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물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끈적한 소리는 마치 오래된 진흙이 서로 비벼지는 듯한 불쾌한 마찰음이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의 기억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제주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가본 적 없는 장소의 기억이 자신의 머릿속에 새로운 폴더처럼 생성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사귄 적 없는 여자의 이름 순영을 중얼거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직장 상사 욕을 하면서 혼란스러워했다. 이 가짜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제주는 자신의 원래 기억과 새로 주입된 기억 사이에서 극심한 정신분열을 겪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이 제준이 아니라 격한 통증 속에서 죽어간 순영이라는 여자라고 착각했다. 이 충돌하는 기억 때문에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이름을 까먹었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낯선 목소리로 묻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몸속에 기생하는 존재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샤워 중 그의 등에 있던 작은 상처가 터지면서 흰색의 얇고 긴 구더기 수십 마리가 피와 함께 쏟아져 나왔다. 구더기들은 투명한 껍질 아래로 미세한 인간의 신경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역겨운 썩은 양파 냄새와 함께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꿈틀거렸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제주는 경악했지만 쏟아져 나온 구더기들은 곧바로 욕실 배수구로 기어들어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구더기들을 떼어낸 자리에는 점액질의 끈적한 체액이 남았고 그 체액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의 마지막 고통이 전기 충격처럼 그의 뇌를 관통했다. 이 체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회백색의 미세한 결정체로 변했는데 이 결정체는 희생자의 마지막 눈물과 고통이 응축된 것처럼 보였다. 이후 제주는 공포에 질려 구더기 전문가를 찾아갔다. 전문가는 현미경으로 구더기의 잔해를 분석했고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 구더기는 미지의 기생성 유기체로 숙주의 신경계에 침투하여 뇌세포를 갉아먹는 동시에 그 세포에 저장된 기억 정보를 자신의 몸속에 저장하며 성장하는 끔찍한 존재라는 것이다. 전문가는 그 구더기가 최소 6명의 인간을 숙주로 삼아 그들의 기억을 흡수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제준의 머릿속에 들어온 가짜 기억들은 이전 희생자들의 남은 잔여 기억이었으며 이 모든 기억이 지금 제준이라는 하나의 육체 안에 뒤섞여 충돌하고 있었다. 제주는 자신이 움직이는 타인의 기억 저장소가 되었다는 공포에 떨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구더기의 알은 그의 뇌와 신경계 깊숙한 곳에 침투하여 수백 마리로 부화했고 이제 그의 육체는 구더기들의 완벽한 배양지이자 기억의 뷔페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밤마다 온몸이 뒤틀리는 고통과 함께 수많은 이전 숙주들의 비명소리와 절규를 환청으로 들었다. 이 환청은 제준의 귀가 아니라 뇌 속에서 갉아먹히는 신경섬유를 통해 직접 주입되는 듯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수많은 희생자들의 시선이
그를 노려보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다. 구더기들은 제준의 신경계를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그의 신체 통제 능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제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전 숙주들의 습관과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철수라는 이름의 숙주가 즐겨하던 잔혹한 자의 행위를 하려 했고, 민서라는 이름의 숙주가 극도로 증오했던 사람의 집을 찾아가 그를 해치려 했다. 그의 몸은 이제 하나의 자아가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들의 파편화된 기억과 증오가 뒤섞인 혐오스러운 아바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눈동자는 한순간은 제준의 혼란을 담고 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순영의 슬픔, 철수의 분노, 민서의 증오가 뒤섞인 광기로 번뜩였다. 제준은 이 모든 충돌 속에서 자신이 자살을 시도하고 싶어도 철수, 순영, 민서 등 모든 기억의 주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거부하는 끔찍한 내부 싸움을 겪어야 했다. 가장 끔찍한 변화는 그의 육체에서 나타났다. 구더기들이 뇌를 갉아먹으면서 그의 두피와 눈 주변 그리고 척추를 따라 작고 얇은 터널이 생겨났다. 이 터널은 구더기들이 기억을 흡수한 후 배출하는 폐기물을 내보내는 통로였다. 제준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베개에는 축축하고 검은색의 진득한 액체가 흥건했고, 그 액체 속에는 미세하게 굳어진 인간의 뇌세포 파편과 혐오스러운 구더기의 배설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이 산채로 뇌를 갈아먹히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구더기의 움직임이 격렬해질 때마다 제준의 두피 아래에서는 마치 진흙 속에서 돌멩이가 움직이는 듯한 꾸덕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는 그가 자신의 뇌가 분해되는 소리를 듣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 꾸덕거리는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서 제주는 공공장소에서도 이 끔찍한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귀를 막고 다녀야 했다. 결국 제주는 자신의 몸을 짓누르는 수많은 남의 기억과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간 그의 몸을 MRI로 촬영하자 의료진은 충격적인 영상 앞에서 경악했다. 그의 뇌 전체는 이미 수백, 수천 마리의 흰색 구더기들이 실타래처럼 엉겨붙어 꿈틀거리는 혐오스러운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구더기들은 제준의 마지막 남은 자아와 기억을 집요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이 구더기들은 숙주의 육체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기억을 저장하고 다음 숙주에게 전이되기를 기다리는 완벽한 기생체였다. 의료진이 구더기를 제거하려 하자 구더기들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몸 밖으로 나오려 했다. 제준의 눈과 귀, 코 그리고 입을 통해 수백 마리의 구더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병실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육체의 끔찍한 파열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더기들은 방을 기어다니며 벽과 바닥에 끈적한 체액을 남겼고, 그 체액 속에는 구더기가 흡수한 수많은 인간의 기억 파편들이 응축되어 있었다. 제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구더기 중 하나는 제준이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의 얼굴 사진을 향해 기어가더니 사진 위에서 미세하게 꿈틀거리며 어머니에 대한 제준의 마지막 기억을 흡수하는 듯한 끔찍한 움직임을 보였다. 제준은 생명은 유지했지만 그의 자아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는 이제 수많은 희생자의 기억이 뒤섞여 일관성 없는 행동과 언어를 반복하는 껍데기가 되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가끔씩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거나 다른 숙주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며 몸부림쳤다. 그는 병원 내의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몸속에 있는 구더기의 알을 옮기려 시도하는 끔찍한 행동을 반복했다. 그의 마지막 자아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속에 영원히 갇혀버렸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를 진찰했던 구더기 전문가와 의료진 중 일부가 제준의 몸에서 튀어나온 구더기나 그 체액에 노출된 후 제준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의 기억과 다른 가짜 기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피부 아래에서 느껴지는 하얀 존재의 움직임에 공포를 호소했다. 제준의 육신은 단지 하나의 숙주가 아니었고, 기억을 흡수하며 증식하는 끔찍한 기생체 집단의 최초 감염원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육체는 새로운 백충의 서식지가 되었고, 새로운 숙주들은 제준의 파편화된 기억까지도 물려받으며 고통의 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감염자들은 모여서 하나의 집단 지성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행동은 제준의 뇌를 갉아먹던 구더기들의 움직임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백충이라는 새로운 종족의 숙주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지금도 재준이 수용된 병실은 기억전이 병동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봉쇄되어 있다. 그 방 안에서는 수많은 구더기들이 다음 희생자를 찾아 꿈틀거리는 소리와 함께 파편화된 수많은 영혼들이 뒤섞여내는 정체불명의 비명이 영원히 메아리치고 있다. 그는 이제 재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의 기억을 담은 백충숙주 1호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이 이 텍스트를 읽는 동안 당신의 기억 속에도 작은 알을 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피부 아래 지금 무언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재준이라는 이름이 정말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